광무대치. 이제 광무대치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때는 이제 기본이 어디냐면 지금 성고성을 차지했잖아요. 이제 유방이 다시 팽월이 활약을 하는 바람에 이제 성고성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고성에 나가서 이 광무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광무 유적지예요, 실제로. 그럼 이걸 보세요. 이 두 산에서 한쪽은 항우가 있고 한쪽은 유방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여기가 광무 계곡인데 요 두 산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죠.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항우가 그때 이제 자기 유방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었거든요. 요 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버지를 여기다 올려요. 이제 태공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태공을 올려놓고 칼을 쫙 베드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유방이죠. 근데 유방의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별로 그냥 그러려면 그러든지 관심이 없는 표정이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항우가 심리적으로 몰렸다는 거죠. 벌써 이때가 돼도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방은 끈질기게 저항을 하거든요. 도로 물러갔다가 다시 오고, 뒤에서 팽월이 오면 팽월이 또 활약을 하면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가 요를 반복을 하니까 이제 요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항우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되게 지쳤다는 얘기죠, 벌써.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유방의 아버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서둘러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 아비를 삶아 죽이겠다. 항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와 항우 그대는 모두 신화된 자로서 회왕에게 명을 받아서 형제가 되기로 약속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둘이 이제 회왕이 주선을 해가지고 둘이 형제가 되라라고 했었거든요. 자, 따라서 나의 아버지가 곧 그대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삶겠다면 내게도 고깃국 한 그릇을 나눠주기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죽여 살려. 그리고 항우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가뜩이나 화가 나 죽겠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더니 누가 등장하냐면 항백이 등장합니다. 항백이 등장해가지고 천하일이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천하를 도모하는 자는 자신의 집을 돌보지 않는 법이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당대의 세계관으로는 사람들이 전부 유방편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희생시켜도 불효자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근데 그때는 천하를 돌보는 사람은 가정을 안 돌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돌보지 않는 법이니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다 해도 유방이하고 죽인다. 당신 손에 이 소리예요. 그죠? 화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항백은요, 유씨가 됩니다. 이 항백은 살아남아서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항백이 유방을 살려줬죠. 언제 살려줬죠? 홍문지회 때. 홍문지회 때 살려주잖아요. 이제 장량하고의 인연 때문에 홍문지회 때 살려주잖아요. 이때도 이제 유방의 입장에서 보면 공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항백을 나중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씨가 유씨성을 하사해버려요. 그래서 항씨에서 유씨로 바뀝니다. 나중에 유백이 되겠죠. 아무튼 항백이 좀 막아요. 그래가지고 죽이질 못해요. 그리고 둘이 이제 광무대치니까 양 산에서 서로 막 치열하게 이제 싸움을 하는 거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항우가, 야, 천하가 여러 해 동안 혼란스러웠던 것은 오로지 우리 두 사람 때문이다. 원컨대 한왕과 겨루어 장을 가리고 애꿎은 천하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지 말기로 하자. 야, 우리 뭐 하자는 얘기예요? 1대1로 맞짱 뜨자. 여기 나가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항우가 어떻게 맞짱을 틉니까? 그랬더니 이 유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혜로 싸우길 원하지 힘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을 올리는 거죠. 약을 또 바짝바짝 올려.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요, 장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싸움을 시킵니다. 1대1 싸움을 시켜요. 계속 유방이 3번이나 도전을 해요. 자, 나와라 하는 거죠. 이제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유방이 안 나가니까 유방 밑에 있는 누번이라는 사람이 활을 잘 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간 거예요. 자, 자꾸 이제 항우가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유방 너 나와 그러니까 누번이 대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활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근데 항우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열이 받잖아요. 항우가요, 무장을 딱 하더니요, 갑옷을 입고 항우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이 누번이라는 사람이 화살로 쏠라고 딱 했는데요, 이 사기 표현 그대로예요.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데 그 모습만 보고도 질려가지고요, 화살을 쏠려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아직은 그게 항우인지를 몰랐어요. 항우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유방이 가서 물어봐요. 유방이 가서, 야, 뭐야. 화해같이 생긴 놈, 그놈이 누구드냐? 그랬더니, 어이구,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항우입니다, 항우, 그게. 항우가 눈을 부릅뜨고 막 욕을 하면서 달려드니까 질려가지고 누번이 화살을 못 쏘는 거예요.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정도로 항우가 대단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둘이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퍽 하면 둘이 이제 꼭대기 올라가지고 서로 말싸움을 하는 거죠. 말싸움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방이 항우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이 유방은 요 입이 무기잖아요. 우리 아들 생각나네. 우리 아들도 입이 무기거든요. 요즘에는요, 저녁에 끝나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저희를 가르칩니다. 1시간씩 가르쳐요.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보더니 뭐, 요즘에는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뭐,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 너는 주둥이로 살겠다. 주둥이로 살아. 근데 이제 유방과예요. 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 적당한 거리가 있시 이러니까 유방이 이제 사기에는 이렇게 점잖하게 나왔지만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욕설이 오가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서 유방이 하루는요, 쭉 항우의 죄목을 나열을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촉한의 왕이 되게 나를 관중의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촉한으로 쫓아낸 죄, 소홍이를 죽인 죄, 제멋대로 관중을 들어간 죄, 또 제멋대로 제후국들을 봉한 죄. 그래가지고 막 이제 유방이 너는 이러이러한 반역죄다 막 쭉 열매까지 얘기하니까 항우가 듣다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쇠뇌요, 이 쇠뇌. 옆에 이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쇠뇌를 쏩니다. 화살보다 훨씬 멀리 나가죠. 쇠뇌를 쏴가지고요, 몸에 맞아요. 굉장히 심하게 중상을 입습니다. 근데 유방이 또 허풍을 떨어요. 저 반역도가 내 발가락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가락을 맞췄다 그러고 맞아놓고는 이게 겉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겉으로는 소리를 박 지르면서 저 반역도가 내 발가락을 맞췄다 그리고서요. 그리고 엉금 뒤로 가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광무에서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선고로 후퇴합니다. 여기까지 4번째 후퇴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선고 함양 대치 때 4번째 후퇴를 한 거죠. 요때 유방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워 있을 때 또 여지없이 유방이 위기가 되면 누가 활약을 합니까? 팽월이 또 등장을 해요. 아주 공식과도 같아요. 팽월이 등장해가지고요, 양나라 땅을 함락하고 초나라 군대 양식을 싹 끊어버립니까? 항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 팽월을 어떻게 해놓지 않고는 자기가 잠을 못 자겠거든요. 이 유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얄미운 놈이잖아요, 이놈이. 항우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조구라는 사람한테 선고를 지키라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조구가 이게 그 사기책에 보면은요, 아마 그 선고성하고 이제 항우 군대가 있는 곳에 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이 있었는데 이제 대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강을 놓고. 그러면서 이 조구라는 사람한테 너 여기를 딱 지켜. 그 대신 공격도 하지 마. 수비만 해. 절대 수비만 하고 나는 팽월을 내가 보름 동안 갔다 올 테니까 팽월 이놈 자식을 내가 기어이 죽이고 와야 되겠어. 너무너무 항우가 화가 나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싸움이 걸어와도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도 말고 한나라 군대가 동쪽으로 오지 못하게만 만들어. 너 여기서 딱 가로막고만 있어. 그럼 네가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가서 저 팽월이라는 놈을 혼자 그냥 저놈을 어떻게 그냥 잡아가지고 내가 요절을 내고 올게. 보름만 기다려라고 한 거예요. 요때 팽월을 가서 갑니다. 팽월을 어떻게 할까요? 팽월을 공격합니다. 막. 그리고 팽월이 속했던 양나라 땅 있죠. 외항이라고 그러는데 양나라 땅을 정벌을 하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 외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15세 이상을 싹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던 부하 하나가 겨우 말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인심을 더 잃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잘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겨우 이제 이 양나라 땅을 그냥 생매장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요때도 팽월을 못 잡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팽월을 못 잡고 이제 그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 조고라는 사람 보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때 이제 이 성고성 안에서 이 한나라 군사들이 어떤 작전을 쓰겠습니까? 이 조고를 자극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극을 시키는데 상대방을 자극을 시킬 때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서 평양성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욕을 그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성고성 안에서 가진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조고를 향해서 뭐 등신 같다는 둥 가진 인신 공격을 막 다 퍼부어대는 거야. 조고가요 5일 동안 들었어요. 5일 동안 듣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저놈 주둥아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서 그 강을 건넙니다. 옳았구나 제대로 걸린 거죠. 그 강에서 건너오는데 그 강 중간에서요 이 조고 군대들이 항왕의 군대들이 싹 몰살당해 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투에서는 전투만 하기만 하면 항우는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 가서 이쪽 대처를 해놓으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가서 전투를 이겨놓으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점점 어떻게 되나요?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진다고. 점점 항우는 지쳐가는 거예요. 패색이 지쳐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유방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에게 점점 유리해져 가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부모님하고 자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육가라는 사람을 보내요. 천하를 우리 둘로 나누고 서로 침략하지 말자. 협약을 맺자 그래요. 그 다음에 육가가 갔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후공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후공이라는 사람이 항우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항우도 지쳤어요.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자,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방의 부모와 처자식을 돌려보냅니다. 항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냉정하게 전략적으로만 말하다 보면 정말 큰 실수한 거죠. 정말 큰 실수한 거예요. 그래도 유방을 뭔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요것이었는데 부모와 처자식을 다 돌려버리니 유방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알턴이 빠진 것처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제 둘이 천하를 양분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냐면 홍구 서로 딱 나눠가지고 서쪽은 한나라가 동쪽은 초나라로 한다라고 협약을 딱 맺고요. 항우가 아이고 지겨운 전쟁 이제 나도 이제 전쟁하기도 싫은 거예요. 항우도. 사실은 이제 그 항우의 마음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항우의 마지막 말이 항상 진실이잖아요. 항우가 마지막 말을 하는 걸 보면 제 얘기가 맞나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한 대로 항우는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막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진시황처럼 휘두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서초 패왕이라는 그 패왕이라는 오래된 제도를 끄집어낸 거거든요. 이 항우가. 그러니까 항우도 지쳤어요. 그래, 이 정도라고 말자라고 일단은 돌아서요. 돌아서서 가는데 항우의 군대를 동쪽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요때 유방도 돌아서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딱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해야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장량과 진승이 등장합니다. 자, 장량과 진평 여기 잘못 썼어요. 장량과 진평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라는 지금 거의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고 제후들도 모두 우리 편입니다. 이제는 이에 반해서 초나라는 군사들도 지치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는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틈타 빼앗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른바 호랑이를 길러 스스로 화를 남기는 꼴이 됩니다. 저 항우 저대로 가서 전열을 재정비하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지쳐가지고 돌아갈 때 항우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협약을 맺어놓고 그리고 부모님 되찾아놓고 유방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뒤따라가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전투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해야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해야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항우로 추적을 합니다. 항우로 추적해가지고 양하 남쪽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한신과 팽월을 만나서 초나라를 치기로 합니다. 지금 한신은 어디 있을까요? 한신은 제나라에 있죠. 그 다음에 팽월은요 뒤쪽에서 막 유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신과 팽월을 불러요. 자, 우리 이 도망가는 이 항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공격을 하자라고 불렀는데
어디에 머물러냐면 양안 남쪽이거든요. 양안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디 갔어? 요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가 성고가 이쪽인데 여기가 지금 양하예요. 여기까지 쫓아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쫓아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기로 했냐면 한신하고 팽월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한신하고 팽월이 안 와요. 한신하고 팽월 약속을 해놓고 왜 그럴까요? 왜 안 올까요? 한신하고 팽월이 안 와버립니다. 고릉에 이르렀는데도 한신과 팽월이 군대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항우는 역시 대단해요. 항우가 공격해서 크게 이겨버려요. 여기서 이 고릉에서 완전히 이제 또 한 번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또 물러가지고 또 이제 참호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화가 나죠. 아니 한신하고 팽월이 오기로 했는데 둘이 약속이 난 것처럼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예? 반란의 메시지일까요? 그러면서 요때 장량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장량이 사람의 말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장량이 딱 등장하면서 유방이 물어봐요. 아니 제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봤더니 장량이 딱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나라 군대가 바야흐로 무너지려 하는데 한신과 팽열은 아직 뭐를 받지 못했어요? 땅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땅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도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기 지금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이 미운 짓 하는 거죠. 봉지를 나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이 천하통일할 게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무작정 왔다 가는 한신하고 팽월이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너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땅을 한마디로 줘야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주군께서 진연 동쪽에서 바닷가에 이르는 땅을 모두 한신에게 주고 수양 이북에서 곡성에 이르는 땅을 모두 팽월에게 주어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내 싸우게 한다면 초나라를 쉽게 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을 주는 거예요. 유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줬습니다. 줬어요. 지금 유방은 그런 거에 유연한 사람이잖아요.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신도 이미 유방을 어느 정도 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천하 통일되자마자 제나라 왕에서 바로 격화시켜가지고 초나라로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마천도 그 회후무 열전이라고 해요. 한신을 열전에다 실어놔요. 조창하고 조상국세가 그 다음에 소상국세가 소아는 다 세가편에 실어놨거든요. 근데 이 한신만 열전에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보기에는 한신은 그래도 뭔가 유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사마천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열전에 실어놨습니다. 근데 업적으로 따지면 열전에 실어놓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유방이 속으로 별로 한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신이 30만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팽월도 옵니다. 그래서 해화라는 곳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해화에 모여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냐면 자 보세요. 한신의 군대 30만. 이때 이제 항우는 한 10만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신은 군대 30만을 거느리고 선봉에 딱 쓰고요. 요게 이제 한신의 전략이에요. 양쪽에 공취 진화가 양쪽에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이 먼저 그 다음에 유방은 이제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신이 먼저 항우하고 딱 붙었어요. 그리고 뒤로 싹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군대가 막 한신의 군대를 잡으러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갔더니 양쪽에 있는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초나라 군사를 거의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할 때 서양에서 떠오르는 전투 어떤 전투가 있나요? 비슷한 장면이죠. 마라톤 전투죠. 마라톤 전투랑 비슷하죠. 마라톤 전투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가운데가 어땠어요? 양측면을 강하게 했죠. 양측면을 강하게 하고 가운데는 약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가운데로 공격해서 이기나 보다 했는데 양측면에서 공격하니까 이제 그때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전략이에요. 한신이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항우의 군대 대부분이 죽습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역시 한신은 천재적이죠. 한신의 군대가 이때 이제 초나라 군대가 대부분이 여기서 죽고요. 이제 항우는
요때 대부분 죽어서 그날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항우는 깜짝 놀란 거죠. 내 고향의 노래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아리랑 들은 거예요. 아리랑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리랑이 들려오는데 그 아리랑을 그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초나라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초나라 사람이 다 넘어간 거죠.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내가 믿을 거는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 사람들까지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장량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강동자제 8,000명 핵심적인 그 군사들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 밤에 많이 도망갑니다. 실제로 이 밤에 많이 도망가요. 그때 다 도망가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때 부른 노래가 이거죠. 시를 썼습니다. 항우가. 자, 역발산 기계세.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온 세상을 덮었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시를 쓰고 있어요. 자, 하지만 시운이 불리하니 오추마 말이죠.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추마저 나아가지 않으니 난 어떻게 하는가. 우이여 그대를 어찌하면 좋은가. 자기 이제 사랑하는 부인을 어찌하면 좋은가 그렇게 봐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래서 역발산 기계세가 여기서 나와요. 자기를 평가할 때 아직도 자기 능력을 아는 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살을 뽑을 만한 기계가 있고 천하를 건드릴 만한 그런 힘이 자기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운이 불리하다. 항우는요 끝까지 자기 부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수를 넘습니다. 회수를 넘었더니 100여 명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8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요 해야에서 이제 한신한테 몰살 당했죠. 항우의 군대가요. 여기가 회수예요. 회수를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5강이에요. 5강인데 이 5강은 장강이에요. 장강의 지류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강동이에요. 강동자재 8,000명하고 여기 장강을 넘었고 그 다음에 회수를 넘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려고 5강이 왔어요. 5강이 딱 왔는데 자 5강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이제 5강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군대를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8해 동안 직접 70여 차례 싸우면서 맞선 자를 쳐부시고 공격한 자를 굴복시키고 이제껏 패배한 적이 없었기에 드디어 천하의 패권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지금 결국 이곳에서 곤경에 처했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오늘 죽기를 굳게 결단하고 그대들을 위해 통쾌하게 싸워 기필코 3차례 승리하고. 여기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몰렸어요. 이제 몇백 명 남지 않은 그 군대를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줄게 이 소리예요 지금. 자, 내가 기필코 3차례 승리하고 그대들을 위해 포위를 뚫으면서 적장을 베어 죽이고 적군의 깃발을 뽑아버림으로써 그대들에게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싸움을 잘못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자 한다. 마지막까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마지막까지 증명하고 나는 운이 나빴을 뿐이지 나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사람이죠. 정말 단순한 사람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그는 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도 인정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이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전략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이고 내가 유방을 잘 몰랐다든지 아이고 내가 우리나라 군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이 말하는 거를 참모들이 말하는 걸 안 들었다든지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을 탓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증명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죽여요. 그래, 그 마지막 순간에요. 단칼을 잡았다고 그래요. 단칼을 잡고 수백 명을 죽입니다.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수백 명을 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5강에 도착을 하죠. 5강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 5강의 정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강동은 비록 졌지만
땅이 사방천리여서 백성의 수가 몇십만이니 왕도로 타기 충분합니다. 대왕께서 서둘러 강을 건너십시오. 오직 저에게만 배가 있습니다. 한동안 당신은 배를 타고 가시면 이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항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강을 건너겠는가? 나 항저기 강동의 젊은이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거늘 설사 강동의 부모 형제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아준다 해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여기 또 그 다음 말이 앞권이에요. 설령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나는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 이거 못 견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은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증명하려다가 자기 증명 못한 것이 원통해서 죽은 사람인 거죠. 항우는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마지막 말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실히 보여줘요. 자, 그래서 5강의 정장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말 가져라. 너는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장자, 너는 덕이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으니까 그래 내가 마지막 줄 건 없고 내 옷추마 이거 천하의 명말이다. 하루에 1000리를 가는 말이다. 이거 너가 가져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적군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오니까 여마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자기 부하였다가 유방에게 간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마동 나한테 상금 걸린 거 네가 받으려면 네가 나 잡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시체를 가지려고 한나라 군사들이 막 달려듭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수십 명이 죽어요. 항우의 시체를 얻으려고요. 왜 그러냐면 항우의 시체가 나중에 5등분을 나거든요. 유방이 맞춰봐요. 5등분. 그래서 그 5등분 맡은 사람들 있죠. 다 제후됩니다. 시체 한 덩어리씩 가져간 사람들은 다 제후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항우가 여기서 장렬하게 죽죠.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항우하고 유방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조금 뛰어나고 친화력은 대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협객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자기 자식을 버리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황제에 오르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아주 건달해요. 이 건달 출신의 평민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냥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냥 건달로 살다가 건달로 죽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역사는 누구로 선택했냐면 그래도 유방은 최선은 아니죠. 최선의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선 또는 차악쯤은 된다 했죠.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민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협객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의로움에 대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모순되는 게 아주 모순덩어리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서 백성들을 유무했고 그들을 노자 사상에 따라서 내버려둬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항우는 힘은 대단했고 능력은 대단했지만 늘 그는 갈 때마다 사람을 몰살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던 사람이지 온전히 어떤 백성들이나 민초들의 마음이 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신이 나중에 그 전에 말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이 나죠. 이 사람은 부녀자, 아녀자의 그런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논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신도 얘기를 하고요. 진평도 나중에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는데 유방이라는 사람이 천하를 차지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평민이 또 왕이 된 또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발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차선쯤은 된다. 그러면 항우는 유방이 차선이면 항우는 몇 차쯤 될까요? 항우는 그래도 차차악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사람을 역사는 선택을 했다. 지금도 통하는 얘기죠.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투표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투표한 그 투표에 따라서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뭐 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인들 너무 싫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투표는 차악 또는 차선을 선택하는 일이죠. 그래서 역사는 최선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죠. 현실 정치에서는 최선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존재하는 거죠. 플라톤은 최선의 정치가를 생각을 했어요. 최선의 정치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자가 통치해야 되는 이제 철학자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 철인 통치죠. 최선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철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차악 또는 차선을 선택을 해서 역사는 발전해 가더라. 지금도 이것은 역시 동일한 그런 원리고요. 지금도 우리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차차악보다는 차악이 낫고, 그죠? 차차선보다는 차선이 낫기 때문에. 또 제가 조금 더 거기다가 첨부하자면 저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지향하는 차선. 최선을, 그래도 최선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은 있는 사람. 유방에겐 그래도 그게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지향하는 차선. 이 정도를 지금도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정치인들로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역사는 최선이 아닌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해서 드디어 이제 유방의 시대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